이 이야기는 아주 늦은 나이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덜 후회했을 이야기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올해 목표가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잠시 멈춥니다. 목표를 말하기에는 나이가 많아 보일까 봐서가 아니라 더 이상 목표를 말하지 않게 된 시간이 꽤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새해가 기대가 아니라 부담이 된 것이. 젊을 때는 새해가 오면 무언가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도 많았고 기회도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새해는 조용히 지나가야 할 통과 의례가 되었습니다. 괜히 욕심을 내면 실망만 커질 것 같았고 괜히 기대하면 더 쓸쓸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어? 이 정도면 잘 살아온 거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이게 끝일까? 앞으로의 시간은 그저 지나가기만 할까? 박완서 선생님은 한 수필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연습이 아니라 선택하는 연습이다. 그 문장을 읽었을 때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포기만 해왔던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통계가 말해주는 우리의 현실. 이 이야기는 거창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건강 비법을 가르치려는 것도 아니고 젊어지는 방법을 알려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늦은 나이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덜 후회했을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점점 귀찮아지고 하루가 금방 저물어 버리는 느낌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완전히 포기하지는 못한 마음이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아직 끝내기에는 무언가 아쉬운 마음 말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약 99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2%를 차지합니다.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독거노인의 증가입니다. 2023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율이 32.8%로 2020년 대비 무려 13%포인트나 급증했습니다. 2050년이 되면 5가구 중 1가구가 독거노인 가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입니다. 세상은 노년을 준비의 끝처럼 말합니다. 이제 내려놓고 정리하고 조용히 살아야 할 시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보니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시기였습니다. 속도를 줄이는 대신 깊이를 늘리는 시기였고, 더 많이 가지는 대신 더 잘 고르는 시기였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그 방법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익숙한 방식으로 하루를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 드릴 이야기는 계획표가 아닙니다. 해야 할 일 목록도 아닙니다.
이건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늦게 시작해서 가장 효과가 있었던 선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해 꼭 시작해야 할 10가지 삶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만 골라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는 점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65이 되어서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10년만 일찍 알았더라면 지난 10년이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첫째, 몸의 신호를 듣는 것. 노년의 건강은 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50대까지 몸을 혹사했습니다. 조금 아파도 참았고 피곤해도 무시했습니다. 젊을 때 버릇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61살에 쓰러졌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입원을 해야 했고 한 달 가까이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신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무릎이 아파올 때 약만 먹고 넘어갔습니다. 허리가 뻐근할 때 스트레칭 한 번 안 했습니다. 잠이 안 올 때 그냥 TV만 봤습니다. 몸은 계속 신호를 보냈는데 저는 듣지 않았던 겁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는 522만 9천 원입니다. 본인 부담금만 123만 6천 원입니다. 전년 대비 각각 25만 6천 원, 6만 8천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몸의 신호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퇴원하고 나서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몸에게 물어봅니다. 오늘은 어때? 어디가 불편해? 무엇이 필요해? 그리고 그 대답을 듣습니다. 무릎이 뻐근하면 산책을 짧게 합니다. 허리가 아프면 스트레칭을 합니다. 피곤하면 낮잠을 잡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전부입니다. 몸과 대화를 시작한 뒤로 병원 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약 먹는 양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루가 편해졌습니다. 매일 걷고 매일 스트레칭하고 잘 자는 것만으로도 몸은 금방 달라집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헬스장에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몸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는 나의 가장 오래된 동반자다. 그것을 소홀히 하면 나는 길을 잃는다. 맞는 말입니다. 몸은 우리의 가장 오래된 친구입니다. 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건강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진짜 관계를 남기는 것. 노년의 외로움은 사람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 없어서 생깁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저는 명함이 많았습니다. 친구도 많았고 아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으면서 연락이 뚝 끊어졌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만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형식적인 문자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게 외로웠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외로운 이유를 그때 알았습니다. 진짜 관계가 없었던 겁니다.
2023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18.7%는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의 사회적 고립도는 40.7%로 20대의 24.5%보다 16.2%포인트나 높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혼자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질이 무너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안부를 묻지 않는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의무감으로 유지되는 만남도 줄였습니다. 대신 단 한 사람이라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남겼습니다. 지금은 자주 만나는 사람이 5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그 5명과는 진짜 이야기를 나눕니다. 힘들다고 말할 수 있고, 걱정을 털어놓을 수 있고, 속마음을 꺼낼 수 있습니다. 시인 김소월은 진달래꽃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보이 보내드리오리다. 하지만 노년의 관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기 전에 말해야 하고 보내기 전에 붙잡아야 합니다. 진짜 관계는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세 번째, 혼자라도 정성스럽게 먹는 것.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식사는 나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혼자 사는 노인입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이 처음에는 서러웠습니다. 대충 먹게 되고 빨리 먹게 되고 의미 없이 먹게 되었습니다. 배를 채우는 것일 뿐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혼자라도 상을 차립니다. 간단해도 정성을 들입니다. 국 한 그릇이라도 제대로 끓여 먹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먹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음식에만 집중합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맛을 음미하며 먹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습니다. 이 음식이 어떻게 내 앞에 왔는지 생각하며 먹습니다. 그러자 식사가 달라졌습니다.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이 더 이상 서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독거노인의 영양 불균형은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2023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경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4.2%로 노인 부부 가구의 48.6%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불교의 바루 공양에는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는 받기 부족하네. 혼자 먹는 밥이라도 그 안에는 수많은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먹으면 식사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됩니다. 네 번째, 나만의 작은 시간을 갖는 것. 취미는 대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면 됩니다. 저는 은퇴하고 취미를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등산도 해보고 수영도 배우고 서예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았고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내려 마시는 일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원두를 고르고 갈고 물을 끓이고 천천히 내립니다. 그 과정이 좋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롯이 저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취미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격증을 따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면 됩니다. 하루 중 단 30분이라도 나만의 시간이 있으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평생 교육 참여율은 23.5%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게으름에 대한 찬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갖는 것은 영혼에게 필요한 양식이다. 맞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5번째, 과거를 용서하는 것. 과거를 지울 수는 없지만 해석은 바꿀 수 있습니다. 후회는 없앨 수 없지만 의미는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후회가 많은 사람입니다. 젊을 때 더 열심히 살 걸, 가족에게 더 잘할 걸, 돈을 더 모을 걸, 그런 후회들이 많았습니다. 그 후회가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밤마다 떠올랐고 자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생각을 바꿨습니다. 후회를 없앤 것이 아니라 의미를 바꾼 겁니다.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고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다고요. 가족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고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몰랐다고요. 그렇게 말해주니 조금 편해졌습니다. 과거의 저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김 회장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나? 실수하며 배우는 게 인생이지.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처음 살아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고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시인 윤동주는 참회록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6번째, 작은 리듬을 만드는 것.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작은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리듬이 삶을 만듭니다. 저는 젊을 때 큰 목표를 세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1년에 책 100권 읽기, 체중 10kg 빼기, 그런 것들이요. 하지만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작심삼일로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노년이 되어서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큰 목표 대신 작은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햇볕을 쬐입니다. 저녁에는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듭니다. 단 3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3가지를 매일 반복하니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편해졌고 밤에 잠드는 것도 수월해졌습니다. 리듬이 생기니 몸도 마음도 안정되었습니다. 목표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할 수 있는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2022년 65세의 기대의 여명은
20.7년입니다. 남자는 18.6년, 여자는 22.8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큰 계획보다는 작은 리듬이 더 중요합니다.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통이란 불을 지키는 것이지 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습관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7번째, 늦은 배움의 기쁨. 늦은 공부는 쓸모없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배움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 저는 66에 영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쓸 일도 없는데 왜 배우느냐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배우다 보니 알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기뻤습니다. 머리를 쓰니 정신도 또렷해졌습니다. 배움은 살아있다는 감각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입니다.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에서 79세 고령자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3.5%입니다. 4명 중 1명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움에 대해 얼마나 소극적인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직 20년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심유오이지우학.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 하지만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배움의 나이는 없습니다. 기쁨이 있을 뿐입니다. 8번째, 비교를 멈추는 것.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는 순간 내 인생은 작아집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저는 평생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친구는 더 좋은 직장에 다닌다. 동창은 더 큰 집에 산다. 그렇게 비교했습니다. 비교할수록 제 삶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노년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는 자식이 더 잘 됐다. 누구는 손주가 더 많다. 그런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위를 보면 한이 없고 아래를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멈췄습니다. 남의 인생을 보는 대신 제 인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세어보았습니다. 건강한 몸, 작지만 따뜻한 집, 가끔 연락하는 친구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비교를 멈추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2023년 노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469만 원입니다. 하지만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7%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빈곤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면 부자이고 없는 것을 세면 가난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족자부,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부자다. 맞는 말입니다.
만족은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서 옵니다. 9번째, 감정을 말로 푸는 것. 노년일수록 감정은 말로 풀어야 합니다. 감정은 표현해야 흐릅니다. 저는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속으로 사귀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화가 나도 참고 슬퍼도 혼자 사귀고 외로워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른의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게 독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정을 사귀면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듭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합니다.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합니다.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나니 한결 나았습니다. 말로 꺼내야 정리가 됩니다. 2023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증상 유병률은 13.2%입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21.1%로 훨씬 높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압된 감정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은 산채로 묻혀서 나중에 더 추악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맞습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몸 어딘가에 쌓입니다. 시인 정호승은 슬픔이 기쁨에게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이는 슬픔을 혼자 견디다 병이 되었다.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말하십시오.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10번째,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것.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시작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때는 건강했는데, 그때는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과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워한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제 모습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저이고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인의 건강 수명은 73.1세입니다. 기대 수명 83.5세보다 10.4년이 짧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아픈 채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 지금의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용기입니다. 시인 나희덕은 그 말이 잎을 물들였다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한 적이 없었다. 이제는 사랑할 때입니다. 늙은 나를, 불완전한 나를, 지금의 나를. 오늘부터 시작하는 삶. 이 10가지는 전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하나만 시작해도 삶은 분명 달라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요. 조금 덜 외롭고 조금 덜 아프고 하루를 조금 더 버티기 쉬워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요. 노년의 삶은 대단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덜 후회하면 됩니다. 말하지 못한 말이 너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고 미뤄둔 삶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말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활기차게 노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다시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살아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대신 남은 시간을 조금 더 정성스럽게 씁니다. 오늘은 몸을 돌보고 내일은 사람을 만나고 모레는 혼자만의 시간을 허락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에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이 붙은 하루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기억으로 남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는 세계 5대 장수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곳 사람들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그들에게는 이키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일 수도 있고 정원을 가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느낌,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느낌입니다. 블루존이라 불리는 세계 장수 지역의 공통점을 연구한 댄 뷰트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움직이는 삶을 산다. 맞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움직이는 삶입니다. 작은 일상이 쌓여 인생이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계신 당신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다만 시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은 단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산책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거나 내일을 조금 기대해 보는 것 말입니다. 삶은 마지막까지 살아보는 사람에게만 의미를 보여줍니다. 시인 도종환은 흔들리며 피는 꽃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흔들리면서 피는 것이 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10가지 계획을 모두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지키지 못했다고 자책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이 중 하나라도 당신의 마음에 걸린 것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새해는 무언가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에게 허락을 주는 시간이어도 됩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서툴러도 괜찮고 가끔 멈춰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다시 살아보겠다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계신 당신이라면 이미 그 마음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디 이번 해만큼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나를 뒤로 미루지 않겠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 4명 중 1명은 빈곤 상태입니다. 하지만
빈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외로움입니다. 독거노인의 증가율은 매년 가파릅니다. 2020년 19.8%에서 2023년 32.8%로 불과 3년 만에 13%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행입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아픔을 겪고, 같은 희망을 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위로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째, 몸의 신호를 듣고. 둘째, 진짜 관계를 남기고. 셋째, 정성스럽게 먹고. 넷째, 나만의 시간을 갖고. 다섯째, 과거를 용서하고. 여섯째, 작은 리듬을 만들고. 일곱째, 늦은 배움을 시작하고. 여덟째, 비교를 멈추고. 아홉째, 감정을 말로 풀고. 열째,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것. 이 중 단 하나만이라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늦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공감을 표현해 주세요.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